안녕하십니까. 등산 역사를 연구하는 이사안입니다. 오늘은 알프스 등산 역사 실버시대 2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프스 등산 역사 초기 베이스 캠프는 프랑스 샤모니와 스위스 그랜델발트 체르마트가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돈 많은 영국 산악인은 지역 최고의 그 가이드와 함께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산은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이젠 알프스에서 험난한 바위를 돌파하며 올라가야 정상에 갈 수 있는 루트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위 타는 기술이 없으면 정상에 올라갈 수가 없어서 암벽 등반 기술이 산에 올라가는데 전제 조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산악인 자신도 바위에서 떨어져 죽지 않으려면 스스로 암벽 등반 실력을 향상시키고 위험한 루트를 극복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 바위의 목숨도 걸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시 알프스에서 바위를 오르며 누가 암벽 등반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자신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암벽 장비도 개발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동부 알프스 게르만 출신 지역인 독일 남부 지역 산맥과 오스트리아 티롤 알프스 그리고 이탈리아 돌레미테에서 독일 오스트리아 산악인은 석회암 바위에서 등반을 했습니다. 동부 알프스 석회암 바위산은 대부분 도시 거주 지역에서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1870년대 그 티롤 돌레미테 등반에서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대부분 가이드 없이 거의 혼자 단독 등반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이드한테 줄 돈도 없지만은 암벽을 가이드할 산악인도 거의 없었습니다. 한편 1873년 독일과 오스트리아 알파인 클럽이 합병을 하면서 그 합친 클럽 회원이 18,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그 보수적인 알파인 클럽은 회원제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른 구조였습니다. 당시 영국 알파인 클럽 회원은 1,000명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산악회는 운영을 회원 회비와 지역별 그 자체 기부금으로 활발히 운영도 했지만은 수많은 그 산장을 세우고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구축해 놓았습니다. 당시 지역의 그 지자체가 많은 산장을 그 세운 동기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악회 회원 가입은 아무 자격 조건이 없어 지금의 그 우리나라 산악회처럼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그 등산과 스키가 학교 체육으로 연계가 되면서 등산이 나치의 그 제국주의 스포츠로 둔갑도 했지만 인종차별로 유대인은 회원 가입과 산장 이용도 제한을 당했습니다. 동부알프스 산악인 대부분이 독일 뮌헨 출신과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그리고 비엔나 출신으로 그 전문직 중산층과 젊은 학생이 주축이 되어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산악인들의 그 특징은 영국 산악인들처럼 전문 가이드를 앞세워 산에 올라가는 그 부르주아 스포츠가 아닌 거의 혼자 값싼 산장을 이용하면서 위험하고 가파른 바위산에 그 도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당시 네트워크는 잘 되어 있는 상태로 누구나 쉽게 등반에 입문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젊은 산악인은 가이드한테 줄 돈도 없기 때문에 거의 혼자 가이드 없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가끔 산에서 산 친구를 만나면 위험한 바위를 함께 올라가는 수준으로 산 친구가 곧 자일 파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산악인은 돌레미테에서 암벽 등반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영국 산악회 알파인 클럽은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그 신입 회원을 모집할 때 가이드 없이 등반할 수 있는 사람만 회원으로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돌레미테 산악인은 용기도 있고 열의도 대단했지만 그 바위 타는 실력은 부족하고 초기 그 암벽 등반을 하며 제대로 된 확보 장비가 거의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바위에서 떨어져 죽는 산악인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눈에 띄는 독일어권 산악인 몇 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스트리아 그 비엔나 출신 작가 파울 그루만입니다. 그루만은 1862년 그 오스트리아 알파인 클럽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으로 돌레미테 초기 대단한 그 산악인으로 돌레미테의 그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파울 그루만은 황금 시대와 그 실버 시대를 거치면서 동알프스 전 지역에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1863년부터 6년 동안 돌레미테 그 대표산인 토파나 디 메조, 마르몰라다, 크리스탈로, 랑코펠에서 가이드 프란체스코 라체델리와 함께 많은 등반을 했습니다. 그로마는 1875년 상세한 그 돌레미테 지도도 만들고 1877년 돌레미테 하이킹이라는 안내서도 발간을 했습니다. 독일 뮌헨 출신 법률가이며 그 지질학자인 헤르만 폰 바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르트는 독일 남부 석해암 지대와 오스트리아 알프스인 카벤델 산맥과 베터슈타인 산에서 단독 등반 그 선구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폰 바르트는 1870년 칼트 바사카로 슈피체와 드라이칭겐 슈피체를 단독 등반으로 올라가고 혼자서 88개의 봉우리를 등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그 폰 바르트는 나와 함께 그 등반할 사람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영국 산악인들은 이 말을 듣고 조롱 섞인 말투로 빈정거리며 함께 그 등반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폰 바르트는 1876년 포르투갈령 앙골라에서 지질 탐사 중 열병에 걸려 정신이 그 혼미한 상태에서 스스로 가슴에 권총을 발사해 그 31살 나이에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 산악인다운 자살이었습니다. 저서로는 1874년 그 북부 그 석해암 알프스에서라는 산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1870년대 중반 오스트리아 그 남티롤 출신의 미샤일 이너코플러는 돌레미테 암벽에서 초기 개척 등반가이며 가이드였습니다. 이너코플러는 형 한스와 함께 때로는 그 단독 등반을 하면서 돌레미테 그 개척자로 많은 초동을 해냈습니다. 30살 때인 1875년 추벨페어 그 코펠과 1878년 엘포 코펠, 1881년에는 치마 피콜라 데 라바레도를 형 한스와 함께 초동을 해냈습니다. 당시 이 등반은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등반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노코플러는 44살 때 그 몬테 크리스탈로에서 추락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프스 등산 역사 실버 시대의 3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프스는 흰 눈이 쌓인 만년설이 있지만은 서울은 도심 속 야경이 있습니다. 북한산 관악산에서 야간 등산을 하면서 서울 시내 야경을 보면은 알프스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 새로운 맛이 있습니다. 150년 전 영국 등산가 레슬리 그 스티브는 그랜델발트 출신의 그 가이드의 그 제왕이라고 불렸던 멜히오르 안데렉을 런던으로 그 초청을 했었습니다. 당시 그 안데렉은 런던 다리에서 시내 야경을 보면서 알프스보다 런던 야경이 더 아름답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야간 등산을 하며 서울 야경도 멋진 풍경 중에 하나입니다. 등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